이번에 이제 예비고일 수학학습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게 될 이제 유환승이라고 하고요.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 드리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 말씀드릴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일단은 22 개정이죠. 우리 이제 예비고1 학생들 새롭게 수학이 많이 바뀌었는데 기존 교육과정하고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고1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커리큘럼 잠깐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 소개 잠깐만 드리면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를 졸업했고 현재 여기 청솔학원에서 고1, 2 수학 전문관 그다음에 고3 N수 단과도 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종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1, 2, 3 재수생을 다 고르면서 주로 이제 상위권 그다음에 최상위권 아이들 위주로 좀 가르치고 있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수능 수학 과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머님들이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처음 이제 보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어머님들. 이름이 바뀌었는데 기존에 이제 수학상 수학하였던 애가 이제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크게 보시면 이제 기존에 이제 지금 현재 고1, 2, 3 학생이죠. 그 친구들은 이제 수원 수투가 공통이고 그다음에 수능 과목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통, 미적, 기하 중에서 이제 세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예비 고1 친구들, 고1이 될 친구들은 좀 바뀝니다. 이름이 일단 여기 수원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대수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수학 2였던 애가 이제 미적분 1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다음에 확통은 그대로 확통, 그다음에 기존의 미적분이었던 애가 미적분 2로 바뀌고 그다음에 기하는 이제 또 그대로 기하로 유지가 됩니다. 그럼 수능 과목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라고 보시면 기존의 선택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었던 확률과 통계가 공통으로 바뀌어요. 공통으로 바뀌어서 모든 친구들이 이제 기존의 수원 수투 그래서 대수 미적분 그다음에 확통을 필수적으로 수능에서 봐야 됩니다. 그 말은 이제 확통을 보통 미적분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내신에서 이제 대충 배우고 넘겼었는데 이제는 공통 과목으로 딱 지정이 돼 있으니까 확통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고1 때부터 공부를 해 놓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심화 수학이라는 거는 이제 한마디로 그냥 선택이에요. 선택인데 필수는 아니다. 수능에서 꼭 봐야 되는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 대학별로 아직 뭐 요강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학교별로 뭐 요구하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혹은 뭐 학과별로 뭐 우리과 들어오려면 미적분 2를 꼭 해라 아니면은 기하를 해라 이렇게 지정되는 학교가 있을 테니까 그 학교에 맞춰서 만약에 뭐 요구를 한다면 추가로 공부를 해야 되는 아마 그런 상황일 겁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세부적으로 보시면 어떻게 변경이 됐냐라고 보면 사실 크게 바뀌진 않았고 지금 초록색으로 체크된 거 보이시죠? 초록색으로 체크된 거 보시면 기존의 수학상에 있던 그 도형의 방정식 단원이 이제 2학기로 바뀌었어요. 공통수학 2로 넘어가게 됐고 그 다음에 기존에 수학하에 있었던 2학기에 있었던 이제 경우의 수 단원이 이번에는 이제 1학기 과목으로 넘어갑니다. 1학기 내용으로 넘어가서 배열이 살짝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용적으로는 사실은 뭐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거의 바뀐 게 없고 기존에 이제 고2, 3, 뭐 고1, 2, 3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은 아마 바로 이해가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행렬이라는 게 새로 들어왔어요. 행렬이라는 게 새로 왔는데 이게 사실 엄청 예전 교육 과정에 들어있던 이제 단원인데 제가 학생 때나 이제 배웠던 단원인데 오랜만에 이제 또 복귀를 했습니다. 엄청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복귀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제 생각에 왜 배우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요즘에 저거 핫하잖아요, 어머님들. AI 핫한데 대학교 가서 이제 배울 그 선형대수라는 과목에 있어서 그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행렬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 예전에 없어졌을 때 이제 좀 말이 많았었는데 굉장히 복구를 잘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현대 사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진 않고 제가 배웠을 때에 비해서 양은 굉장히 줄었어요. 행렬이 한 절반 정도로 축소돼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고 뭐 기본적으로 개념 빠르게 배우고 유형 몇 개 풀어보면 아마 금방 다른 단원에 비해서 굉장히 쉬운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얘네들은 2학년 과목이죠. 그죠? 2학년 과목인데
수원은 대수로 진짜 이름만 바뀌었고 뭐 변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변한 게 없고 기존의 수투도 이름만 미적분 원으로 바뀌었고 내용적으로도 변한 게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마지막에 이제 그 기존의 수학2에서 적분 단원 내에서 정적분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개념 설명을 할 때 15계정에서도 이제 살짝 변화가 있었는데 또 변화를 줍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제가 살펴봤을 때는 조금 더 아이들한테 유익한 방향으로 아마 좀 개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뭐 배우는 게 크게 바뀌는 건 아니고 그 개념 설명하는 부분이 조금 바뀐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수투도 거의 뭐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확률과 통계를 먼저 따로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공통 과목이죠. 중요해진 과목이니까 얘는 이제 필수 과목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얘도 기존에 있었던 확률과 통계랑 거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했던 친구들은 혹시나 선행을 했던 친구들은 뭐 그대로 공부했던 거 아마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리한 부분이 있을 텐데 어쨌든 경우의 수 단원에서 이제 원순열 부분이 삭제가 됩니다. 원순열 부분이 삭제가 되고 굉장히 그 작은 부분이에요. 작은 부분이어서 크게 뭐 영향을 주는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확률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통계 부분에서 또 모비율, 표본 비율이라고 이제 15계정에는 없던 저 때 배웠던 저 세대 때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아마 제도이 될 건데 얘도 뭐 부피가 크지 않아서 개념적으로 뭐 받아들이는데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여서 확통도 뭐 큰 변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과목이 조금 이제 어려워지겠죠. 기존에 사실 요즘 확통은 굉장히 쉬워요. 어머님들 뭐 얘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수능에서 조금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확통 틀리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확통 틀리는 건 문제가 있고 확통 1등급을 맞으려면 확통은 당연히 다 맞고 그다음에 이제 수원수투에서 갈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 수능도 며칠 전에 맞죠? 올해 수능도 확통 기준으로 아마 예상 등급컷이 92점입니다. 그러면은 공통에서 2문제 틀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확통은 당연히 다 맞아야 되고 아마 대부분 1등급의 학생들이 확통에서 틀리는 친구들은 없을 건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과목이 그래서 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이따 다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은 아예 변한 게 없습니다. 아예 변한 게 없고 그냥 이름만 미적분 2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기하를 봤을 때는 일단 2, 3단원 그 자리가 바뀌었죠. 배치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기존에는 평면 벡터, 평면 벡터만 다뤘었는데 이제는 공간 벡터라는 게 또 들어왔어요. 공간 벡터도 저때 수리 가형 완전 옛날이죠. 그때 이제 있었던 내용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기하에서 제일 어려운 단원이어서 아마 빠져가지고 이제 기하 선택한 친구들은 좀 아마 쉽게 느꼈던 친구들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새로 들어오면 좀 다시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킬러 문제들을 담당을 했던 단원이어서 저게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에서 뭐 외분점이 삭제가 된다라고 하는데 쟤도 뭐 크게 영향을 주진 않는 거고 아마 내용적으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배치 정도 바뀌었다 그 다음에 공간 벡터 새로 들어왔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과목별 이제 공부법 학생들별로 공부법을 얘기 드리기 전에 내신 기출 예시를 잠깐 가져왔어요. 이거를 왜 가져왔냐면 이제 학교에서 모의고사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는 걸 이제 좀 인식시켜 드리려고 일부러 가져왔고 이게 실제로 이제 대진여고 1학기 중간고사입니다. 중간고사인데 여기 보시면 한 중간고사 그러니까 한 시험이죠. 이게 1년 내에 나온 게 아니고 한 시험에서만 이제 이게 7번 문제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입니다. 근데 연도를 보시면 2007년이에요. 2007년이면 거의 한 뭐 20년 된 문제죠. 그럼 이제 기출 문제가 엄청나게 쌓여 있을 거란 말이죠. 뭐 예를 들어 자이스토리 이런 기출 문제집 보시면 굉장히 옛날 문제부터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그거를 다 이제 기억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긴 한데 한 번쯤은 그래도 다 풀어보는 게 좋다 정도로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되고 이게 7번 문제고요. 거의 문제 보시면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나옵니다. 숫자만 바꿔서 아니면 표현만 바꿔서 나오는 수준이고 다음에 이게 같은 시험지 10번입니다. 똑같죠. 복사 붙여넣기 했습니다. 숫자만 바꿨고요. 얘도 2016년 거의 10년 된 문제입니다. 똑같은 시험지입니다. 중간고사 서술형 2번입니다. 똑같죠? 완전 똑같습니다. 거의 진짜 숫자만 바꿔서 내는 수준이고 하나 더 있습니다. 똑같죠? 그림만 하나 추가되고 똑같습니다. 한 시험지 내에 이렇게 4개가 나와요. 대진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요 근방에서
좀 난이도 있게 그다음에 뭐 성과도 좋은 그런 학교로 좀 소문이 나 있는데 실제로 난이도도 꽤 어렵고 아이들 그 등급이 갈리는 게 대부분 이 모의고사 어려운 문제에서 많이 갈려요. 기본 문제들은 당연히 다 습득을 해야 되고 이제 어쨌든 아이들을 가르는 데 있어서 모의고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겁니다. 이게 비단 대진여고뿐만 아니고 요 주변에 있는 뭐 대진고라든지 아니면 뭐 재현고 그다음에 뭐 많죠. 좀 어렵게 내는 학교들. 쉽게 내는 학교도 마찬가지고 모의고사 문제는 최소 한두 문제는 꼭 껴서 냅니다. 껴서 내고 물론 뭐 학교 선생님들이 제작을 해서 내는 문제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아마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모의고사 기출에서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나눠서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얼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상위권 친구들은 조금 전에 이제 보셨다시피 모의고사 기출 꼭 풀어야 됩니다. 모의고사 기출 꼭 풀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심화 문제집 이제 중킬러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모의고사 기출이라고 해서 내신에서 이제 그 시험이 시간이 제한적인 시험에서 너무 어려운 거는 사실 내진 않습니다. 킬러로 분류되는 그 정도까지는 선생님들이 보통 내지 않고 난이도 있는 학교들은 중킬러 위주로 많이 내요. 많이 내서 그런 부분 위주로 너무 쉬운 거 말고 그런 부분 위주로 4점짜리 위주로 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문제풀이 최적화는 당연히 해야겠죠. 시간 단축을 위해서 제가 말하는 이제 최상위권이라는 거는 그 제가 이제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서 아는데 이제 윈터스쿨 같은 거 하면은 뭐 수상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1 수학 뭐 3번 공부했다, 5번 공부했다 이제 여러 번 공부한 친구들이 많은데 이 실제로 이제 까보면 그 좀 뭐랄까요 좀 기본기가 좀 부족한 친구들도 많고 그다음에 좀 이상하게 푸는 친구들도 많아요. 어디서 이렇게 뭐 그 학생이 어떻게 이제 연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좀 잘못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서 최상위권이라는 거는 그 기존에 기출되었던 이제 모의고사 시험지 있죠. 뭐 예를 들면 작년 아니면 뭐 올해 고1 기준으로 뭐 이제 6월이나 9월 수상이 들어가 있는 내용 말씀드립니다. 공통수학 1이죠 이제. 그 공통수학 1이 나왔던 그 시험지 중학교 거 말고요. 그거 기준으로 한 두 문제 정도 한 92점 정도 나오는 친구들을 보통 이제 최상위권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런 친구들은 이미 연습이 많이 돼 있어요. 연습이 많이 돼 있고 시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경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신 기출 지금 요 근방 학교 내신 기출 시험지 같은 거는 뭐 인터넷에도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찾으면 금방 다운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이제 연습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심화 개념을 이제 완벽하게 정리해야 된다. 이 부분은 뭐냐면 사실 고1 수학이 뭐 물론 내신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이제 고3 때 수능 때 어려운 문제들 있죠. 그죠? 어려운 문제들 접근할 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해서 아이들이 좀 사고력을 키울 수 있게 어릴 때 이제 많이 추론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다뤄봐야 이제 그 사고력이 길러져서 고3 때 이제 충분히 수능에서도 소화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보통 이제 학생들이 특히나 좀 내신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오는 학교들 그런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조금만 어려운 거 시키면 저희 학교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안 나오는데요. 굉장히 소홀하게 그러면 안 되고 나중 위해서 어머님들도 항상 학생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학교 그렇게 어려운 거 안 나라고 하면은 이제 무시하시고 야 그래도 해야 돼 나중 위해서 사고력 위해서 하는 거니까 꼭 참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대표적인 이제 단원들을 몇 개 적어봤는데 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그래프랑 아마 학생들은 알아들을 겁니다. 뭐 합성함수 그래프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려운 단원들에 대해서 많이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집을 굳이 이제 추천을 드리자면 고쟁이 요 근방에서는 이제 노원구 기준으로는 고쟁이가 제일 이제 학교에서 좋아하는 문제집이에요. 고쟁이를 제일 좋아하고 이투스북이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고쟁이를 제일 좋아하고 그다음에 올림포스 고난도도 굉장히 좋아해요. 올림포스 고난도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모의고사 기출 대비하기 위해서 자이스토리 정도는 당연히 꼭 푸시는 게 좋습니다. 최상위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최상위권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최상위권까지 가려면 이 정도 문제집들은 이제 풀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중상위권 학생들은 의외로 좀 빈틈이 많습니다. 분명히 이제 선행을 한 바퀴는 돌려서 뭐 센 아니면 뭐 RPM 이런 거 한 번쯤은 다 풀어봤던 학생들일 거예요. 그래서 중상위권 친구들은 분명히 자기가 약한 유형이 있을 거예요. 모든 문제를 다 이제 섭렵하지는 못했을 테니까 그런 부분 꼭 완벽하게 보완하시고 그다음에 문제풀이를 교정을 하셔야 됩니다. 교정.
뭐 이제 수학 문제가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디서 이제 신기한 거 막 배워가지고 이상하게 푸는 친구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이상하게 푸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쌤 이렇게 풀면은 훨씬 간결한데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올바른 개념으로 단원에서 요구하는 그 내용에 맞게 딱딱딱 푸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수상 공통수학 1 문제를 푸는데 다항식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교과 개념에 맞게 특히나 서술형 대비를 할 때 요구하는 대로 풀어야지. 뭐 예를 들어서 선행을 해서 수투에서 배웠던 뭐 미분을 이용해서 푼다. 그러면 물론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겠지만 그거는 뭐 객관식에서 혼자 그렇게 연습할 때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객관식에서 자기가 신나게 그렇게 풀면 되는데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나중에 제대로 공부하면서 최상위권까지 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개념 꼭 교과 개념 적용하면서 그런 연습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고치는데도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그 상위권 애들 최상위권까지 올리는데 저거 뜯어 고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처음에 버릇이 잘못 들어가지고 쌤 그거 굳이 그렇게 풀어야 돼요?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말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편한 대로 계속 풀다 보니까 고치기가 굉장히 힘든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잘 잡아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심화 문제집 이제 슬슬 건드리면서 신유형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 중상위권 친구들은 만약에 이제 심화 문제집을 많이 건드려 본 경험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신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난이도 문제들 많이 접하면서 당연한 얘기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학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중상위권 친구들 기준으로는 고쟁이를 사실 뭐 뒤에다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처음에는 뭐 RPM 조금 쉬운 난이도 문제집이죠. 유형 문제집 중에서 센도 좋고 뭐 RPM도 좋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유형 문제집 꼭 처음부터 끝까지 풀면서 이거를 기계적으로 뭐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어쨌든 자기가 빈 부분 약점 유형이 있는지 꼭 체크하는 방면에서 모르는 문제가 없을 때까지 다 연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뭐 수학의 바이블 유형 5이라고 최근에 나온 문제집인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그냥 추천을 드리는 문제집이고 그 다음에 고쟁이는 요 동네에 이제 학교 다니는 학생이라면 한 번쯤 꼭 풀어봐야 된다라고 해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개념부터 제대로 당연히 잡아야 됩니다. 개념이 가장 또 중요하다고 항상 수학 선생님들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개념도 이제 제대로 안 박혀 있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망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개념서 당연히 완벽 숙지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유형 문제집 반복 학습하시고 이 친구들은 문제집을 이제 뭐 어려운 것보다는 뭐 RPM이라든지 라이트센 이런 거 이제 좀 쉬운 유형 문제집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수학의 바이블은 개념서입니다. 개념서 하나 정도는 꼭 끼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또 고3도 그렇고 재수생들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망가지는 경우가 뭐냐면 단순 이제 유형별 암기식으로 학습을 하면 안 돼요. 그 요즘에 핫한 그 뭐죠? 티처스? 그런 데서도 이제 많은 학생들 사례가 나오는데 정말 기계적으로 공부하면 늘지가 않습니다. 수학이라는 거는 뭐 어머님들 다 아시겠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근본적인 수학 실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죠. 근데 그게 뭐 사실 말이 쉽지 이제 가르치는 사람도 잘 가르쳐야 될 뿐더러 배우는 학생도 이제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좀 힘들더라도 어려운 문제 집착하지 말고 일단은 중하위권 친구들은 특히나 공통수학 1 첫 중간고사죠. 그 단원에서는 연산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학교 시험이랑 다르게 특히나 고1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계산 속도에서 정말 많이 갈려요. 계산 속도에서 많이 갈려가지고 어느 정도는 기계적으로 연습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고 그 다음엔 이제 근본적인 수학 실력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잘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고1 과정을 조금 이제 세부화해서 아까 전엔 대주제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소단원까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1단원 이제 다항식은 저렇게 세 단원으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저거는 제 예상입니다. 중간고사 예상 범위가 보통 이제 요 근방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방정식 아니면은 조금 적게 나가는 학교는 그 위에 부분에 있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까지가 보통 이제 중간고사 범위예요. 그다음에 경우에서 새로 들어왔고요. 원래 2학기 거 있던 거. 그다음에 행렬까지가 아마 기말고사 범위가 되겠죠. 그다음에 2학기도 말씀을 드리면 보통 아마 제 생각에 요 집합의 연산까지가 중간고사 예상 범위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이 기말고사 예상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작게 빨간색으로 막 별표 쳐놓은 게 있을 거예요. 저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제 나름대로 나중에 고3까지 바라봤을 때
고1 과목이 이제 공통수학 1, 2가 물론 이제 수능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과목은 아니지만 수학에 기본적으로 수학 공부하는데 기본적으로 피지컬을 기를 수 있고 그다음에 수원, 수투 넘어가면서 너무 중요한 연결 지어지는 그런 단원들이어서 중요도 별로 제가 좀 별표를 쳐놨어요. 그래서 저 단원들은 특히나 다른 과목도 물론 안 중요한 이제 단원은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 저 단원은 조금만 더 깊이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마음에서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별표 2개 친 거는 특히나 너무너무나도 중요하고 지금 경우의 수 들어왔는데 이제 어머님들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중학교 때 어떤 부분이 제일 싫으니 수학에서 어떤 단원이 제일 싫었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경우의 수 많이 꼽을 거예요. 경우의 수가 아마 중2 때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아이들이 정말 싫어하는데 이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서 공통 과목으로 딱 지정이 됐죠. 그래서 특히나 저기 공통 수학에서 경우의 수를 완벽하게 정복을 해내야 돼요. 그래야 확통이 쉽고 요때 공부를 이제 특히나 저 경우의 수보다는 순열과 조합, 제가 별표 2개 쳐놨죠. 순열과 조합이 직접적으로 연계가 돼서 요때 이제 공부를 잘 해놓으면 정말 쉽습니다. 확통이 한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이 다 이제 순열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나도 중요하다. 이제는 그전까지는 뭐 별로 안 중요하다고 느꼈을지도 몰라도 이젠 너무나 중요하다. 경우의 수 순열과 조합이. 그 다음에 이제 요 함수 파트가 이제 수투의 기본이죠. 이제 이름이 미적분으로 바뀔 텐데 어쨌든 그 과목에 사실 고등수학이 부모님도 아시겠지만 그 함수가 다예요. 함수가 메인이고 제일 중요한 거 꼽으라 그러면 함수입니다. 그러면 함수를 왜 배우냐? 그러면 이제 그래프 그리려고 배우는 건데 어쨌든 요 함수 부분은 특히나 또 이제 심화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서 나중을 위해서 쉬운 문제만 풀 게 아니고 나중을 위해서 사고력 기르는데 이제 초점을 두면서 많이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별표 친 단원들은 나머지 단원들도 당연히 다 잘 하셔야겠죠.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이제 수학 전문관 저희 학원은 이제 수학 전문관이라고 부르는데 레벨별로 이제 나눠놨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N반 학생들을 가르치고요. N반이 이제 상위권 그다음에 최상위권 친구들 모아놓은 반인데 현재 재학생 기준으로 고1, 2학생 제가 데리고 있는 학생들 과반수 한 70% 정도는 이제 내신 모의고사 다 1등급인 친구들이고 좀 처음부터 뜯어 고쳐야 돼요. 아이들이 뭐 수상을 뭐 3번, 4번, 5번 공부했다고 저는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올바른 개념 재정립하고 교정하는데 정말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뭐 자체 교재, 재교재랑 그다음에 학원에서 지정하는 문제집이 또 있습니다. 고쟁이나 뭐 블랙라벨이라든지 조금 어려운 문제들 저는 풀리고 있고 숙제량은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보통 한 40에서 60문제 내요. 그래서 저 정도는 공부를 해야 고등 수학을 이제 따라갈 수 있고 그다음에 뭐 3월, 4월에서는 이제 중간고사 범위 최적화한 다음에 4월에는 뭐 내신 대비 하겠죠. 그다음에 5월도 마찬가지 기말고사 범위 준비하고 6월에는 내신 대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 관리는 이제 등원식 과제 제출하고 그다음에 시작 테스트라는 거를 매번 봐요. 올 때마다 봐서 오답 분석 노트라는 걸 이제 작성을 시키고 그다음에 유사문항 제공하고 그다음에 심화 문제는 제가 다 풀어 놓습니다. 다 풀어서 나랑 똑같이 풀으라고 이제 아이들한테 좀 강요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최적화를 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복습 영상 제공하고 있고 그다음에 좀 숙제가 미비한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좀 이해가 부족한 친구들은 따로 불러서 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